그러면 네, 저부터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Predicting Temporal Sets with Simplified Fully Connected Networks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 1학번 이민기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제 배경 살짝 설명하고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그래서 문제가 뭔지 소개하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메인으로 다루는 게 템포럴 셋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 그 셋의 시퀀스인데 그 셋 하나 안에는 이제 타임 스탬프랑 이제 여러 개 엘리멘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셋들의 이제 순열이라고 하나요? 시퀀스가 있는 그 시퀀스 오브 셋을 템포럴 셋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장바구니라든지 수강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뭐 여행자의 어트랙션 이용 순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게 셋별로 이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셋을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는 게 temporal set prediction이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다음에 올 셋이 어떤 게 될지 예측한다라는 게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사용자가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현재 이 temporal set prediction에 대한 어프로치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먼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셋들에 있어서 의미를 추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객체에 대해서 약간 좀 더 학습을 하는 방향인데 둘 다 보면 RNN이나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시퀀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많이 복잡한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델 자체의 이제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산적 비용, 뭐 자원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사실 그래서 이게 다음 셋을 예측한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많은 자원이 필요할까? 이런 막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간 모델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한 게 제가 소개하는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논문의 그 구성을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여기 파란색부터 노란색까지 요 네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 이름이 SFCNTSP인데 여기서 SFCN이 의미하는 게 Simplified Fully Connected Network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리니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그냥 직전 노드들과 그 다음 노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다 연결된 네트워크 레이어를 말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temporal set prediction에 맞춰서 약간 좀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아니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그냥 그 하나의 리니어 네트워크가 아니라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쓰지 않느냐라는 걸 보면 이제 MLP 같은 경우는 사용했을 때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 논문 자체에서 이야기했던 그 의의를 이제 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보면 이제 FCN 같은 경우에는 여러 레이어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중치들을 곱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걸 이제 다 단순화 시켰을 때 하나의 레이어로 나타낼 수 있는 리니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SFCN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봤을 때 약간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각 특성들을 학습시키는 게 여기 회색부터 주황색까지의 단계에 해당하고 이제 그걸 하나로 합치는 단계가 노란색입니다. 그래서 1번이 요 밑에 있는 네 가지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
그래서 이 SFCN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특성을 학습시키고 두 번째 이제 노란색 파트에서 그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그 다음 프레딕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중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먼저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시행되는 단계가 그 permutation invariant functions라고 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그 함수나 특성들을 먼저 대입하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벡터화 시킨 그 특성들에 대한 목록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SFCN을 돌려서 interset temporal dependency 그러니까 셋 간에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디펜던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permutation equivariant functions에 대한 그 대입을 보면 이제 각 엘레멘트들이 이제 그 셋 안에 있는 엘레멘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intraset relationship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SFCN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뭐라죠? 서로 다른 그거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제 셋끼리의 연관 관계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제 네,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단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결국에 합쳐서 이 노란색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 트랜스덕티브랑 인덕티브 세팅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? 이게 그 트랜스덕티브 세팅 같은 경우는 그 트레이닝 셋 안에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할 테스트 셋에 있는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인덕티브 세팅은 이제 테스트 셋에는 이제 트레이닝에 이용된 데이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둘 다 이제 이미 존재하는 다른 그 모델이나 그 어프로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자원은 좀 더 적게 쓰고 또 그 파라미터 개수가 적어져도 이제 충분히 효과적인 결과를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요약하자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복잡한 여러 단계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가진 그런 그 모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들을 쭉 이어놓은 구조만으로도 이제 인터셋 디펜던시나 인트라셋 그리고 인트라 임베딩 채널 코릴레이션까지 모두 다 다룰 수 있다는 것, 모두 다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서의 상관이 그 셋들 간의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제 컨트리뷰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MLP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그 레이어 간에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댑티브 퓨징을 사용해서 이제 각 경우에 있어서 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합쳐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용한다는 약간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걸 학습했다는 효과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을 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밑에 표를 보면 각 텀별로 나눠 놨는데 각 텀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SFCNTSP가 좀 가장 낮은 타임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계산하는데 이제 자원이 다른 이제 기존의 메소드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된다라는 것을
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이 저자는 벤치마크 총 네 가지 이제 다른 벤치마크를 이용했는데 그 자세한 디테일은 이제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벤치마크들을 이용해서 그 테스트를 돌린 결과를 봤을 때 그 리콜이랑 NDCG 그리고 PHR이라는 세 가지 그 이밸류에이션 텀을 이용했는데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 칸 안에서 실제로 이 탑 10번째 순위 안에 드는 것들 중에서 얘가 예측한 개체의 수를 리콜이라고 부르고 그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뽑았다고 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의 랭킹이랑 이제 예측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랭킹 간의 이제 그 랭킹을 비교해서 비교하는 게 NDCG라는 이밸류에이션 텀이고 PH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하나가 이제 이 10개 상위 10개로 뽑혔던 실제 값이랑 이제 예측값 사이에서 예측값 중에서 실제 상위 10개 중에 하나라도 맞는가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맞다 아니다로 나눈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평가 지표를 이용했는데 보면 그 징동이라는 그 벤치마크 도구를 이용했을 때 이 리콜이랑 NDCG, PHR이라는 이밸류에이션 텀을 이용했을 때 다 보면 그 여기 이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연두색이 보면 K가 11대, 21대, 31대, 41대 모든 평가 지표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의 효율성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 걸리는 시간이라는 relative time이랑 space라는 측면과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에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지표인 리콜을 이용해서 이걸 그래프를 3D로 그려보면 이 네 가지 벤치마크 도구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이 모델이 시간적으로도 짧은 시간을 가져가고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낮고 또 이제 리콜 값도 가장 높은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그 아까 컨트리뷰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nterset temporal dependency랑 intraset element relationship 그리고 intra embedding channel correlation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와 상관 있는 속성들과 상관없는 속성들을 모두 이제 그 학습하도록 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가지는데 동시에 이제 그 기존의 MLP나 이런 모델들과 다르게 좀 더 심플한 그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서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네,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